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고시설 화재안전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창고시설의 화재안전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개별 건물, 일반 건물과 같이 소화기, 옥내수화전, 스프링클러의 그 기준에서 창고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용을 했었죠. 이제는 앞 시간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화재안전 기준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얘도 이제 23년 12월 29일에 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창고시설에 대해서 이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을 하고 이 화재안전 기준에 이제 세세하게 없는 부분은 또 개별 화재안전 기준, 소화기, 옥내수화전, 스프링클러 그 화재안전 기준의 내용에 쫓아 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창고시설의 화재안전 기준을 완벽히 모든 소방시설을 소화기, 옥내, 스프링클러를 모두 이렇게 상세하게 기준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창고시설은 우리가 소방시설 설치법 시행령 별표에 의해서 이 부분을 창고시설이라 하죠. 그리고 이 창고시설 화재안전 기준에서 이제 용어를 정의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렉식 창고, 레크식이라도 많이 불렀는데 렉입니다. 선반이죠, 선반. 선반식 창고에 대해서 이런 이제 렉식 창고라 부르고 있습니다. 적층식 레크, 선반을 이렇게 다층식으로, 선반도 이렇게 다층식으로 한 걸 적층식 레크, 다층식 레크 하면은 될 텐데, 그죠? 다층식 선반 이렇게 용어를 해도 되겠죠. 이 또 렉식도 지금 선반식 창고로 하면 괜찮을 텐데, 그죠? 그리고 여기서 라지 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라는 것은 큰 물방울을 방출하는 헤드를 말합니다. 이 헤드의 구경이 큰 겁니다. 많은 물을 이래 보내니까 또 여기 그 구멍도 크겠죠. 그러면 우리 스프링클러의 물방울보다는 큰 물방울이겠죠. 라지 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더, 큰 물방울 헤더 이렇게 용어를 붙여도 괜찮겠죠. 송기 공간, 렉을 일렬로 나란하게 맞대어 설치하는 경우 렉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 이 공간이죠. 송기라는 걸 이제 제가 국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낼 송자, 공개할 때 기자죠. 송기 공간. 아주 우리 한문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힘들죠. 자, 그러면 소방시설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화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만들 바에는 창고시설의 소화기는 100평방미터에 1단위를 하고 주요 구조부가 내업을 이별한다. 이 내용을 넣으면 좋을 텐데 완전히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창고시설의 소화기는 소화기 화재안전 기준의 내용을 쫓아 100평방미터에 1단위를 하고 주요 구조부가 내업 구조일 때는 기준 면적의 이배로 한다. 그리고 창고시설 내 배전반, 분전반마다 가스 자동 소화장치 이런 소화장치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배전반, 분전반 외에는 창고시설의 소화기를 개선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화재안전 기준을 만들면서 미진해가지고 소화기를 거론하지 않았죠. 그러면 소화기 화재안전 기준에 쫓아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옥내수화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옥내수화전이 이게 기준이 정한 것 이외에는
범퍼실이나 뭐 배관 많은 내용들이 옥내수 화재안전 기준을 또 들여다보고 설계를 하고 점검을 하는 내용을 이제 봐야 됩니다. 수원의 이제 수량은 우리가 일반 건물은 두 개에 2.6을 했는데 이제 그 배의 양을 이제 그 물탱크 양을 계산하도록 했죠. 그리고 이 수동기동 방식도 이 단서의 조건에 해당될 때는 가능하다. 또 비상전원도 이 마우스 비상전원도 20분이 아니고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게 이 창고 시설도 이 화재안전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 사연이 이럴 겁니다. 우리가 물류센터에 대형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창고 시설을 더 이제 물탱크 양이라든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고 시설의 옥내수 화재 설치 기수가 5개이다. 수원의 이제 수량은 그러면 최대가 2개니까 5.2를 곱하면 10.4톤을 창고 시설에 물탱크 양을 저장을 하고 비상전원의 종류는 뭐 옥내수 안전과 동일하죠. 자가 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현지. 비상전원의 용량은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는 창고 시설에는 라지 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습식으로 한다. 이제 다른 종류 준비작동식이나 일제살수식이나 부합식 이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지 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습식으로만 하라. 이랬습니다. 단 건식을 할 수 있는데 건식은 가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창고에는 건식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렉식 창고에는 1호에 해당되는 라지 드롭형 헤드를 렉 높이 3m 이하마다 설치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종이 진압형 스프링클러 헤더를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성능 기준에 할 때는 조기 진압형 스프링클러 헤더를 이 기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렉식 창고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헤더를 이렇게 3m 이하마다 이 헤더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1.7 수평거리입니다. 헤더의 수평거리가 그 외의 창고는 2.1 내하고 조일 때는 2.3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온의 이제 수량 그게 물탱크 이것도 이제 좀 물탱크를 하면 되지 왜 자꾸 수온을 예전에 일본어를 번역한 걸 계속 하는지 그렇습니다. 물탱크의 지수량은 라지 드롭형 헤드는 방어구역의 헤드의 설치 개수가 30개 이상일 때는 30개 3.1 렉식 창고는 9.6을 곱한다. 그렇습니다. 30개 이상일 때는 30개 창고면은 우리 물류 창고면 30개만 되겠습니까? 300개도 넘겠죠. 30개에 3.1을 곱하면 96톤 아주 물탱크 양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그 창고 화재안전 기준이 만들기 전에는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죠. 렉식 창고 할 때는 또 288톤이 됩니다. 우리가 물류 창고에 불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렉식 창고에 라지 드롭형 헤드를 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고 화재 조기 진압형 스프링클러를 할 때는 이 공식에 의합니다.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는 0.1메가파스칼의 방수 압력으로 80리터였는데 이는 160리터 이상으로 방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8개였는데 4개 이하로 합니다. 그리고 헤드의 수평거리는 특수가위 업물은 1.7, 그 외의 창고 2.1, 내부조 2.3, 그리고 드렌처 설비를 물품의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계 설비 위에 설치했을 때는 방화구역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지 않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드렌처 설비를 합니다. 그리고 비상전원은 20분, 액시 장구는 60분을 적용을 하고 비상방송도 감시 상태를 60분, 30분 이상 경보. 근데 여기서 비상방송도 이 내용 외에는 비상방송 화재안전기준의 내용을 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소방시설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없는 내용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감지기는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나 광진시 흡입, 이건 이제 앞 시간에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하죠. 감지기를 이제 아주 성능이 좋은 것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 R형 수신기를 설치하라는 거죠. 여기도 감시 상태를 60분, 유의하게 30분 이상 경보를 한다. 유도등은 대응을 하라고 했습니다.避難구 유도등과 거실 통로 유도등 대응을. 그리고 피난 유도선은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창고시설에는 이걸 적용하고 이 이하의 창고시설은 그냥 유도등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새로운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옥내수화전, 스프링클러의 수조, 물탱크 이외에 소화수조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방대, 소방서의 소방대가 출동해가 사용하는 시설이 소화수조, 저수조죠. 연면적의 5,000평방미터를 나눈 수에다가 20세제곱미터를 곱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2만 평방미터인 창고다. 그러면은 5,000을 나누면 4가 나누죠. 4 곱하기 20세제곱미터 80톤을 소화수조 또는 물탱크의 저수조를 별도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창고 시설에 했고, 다음 시설 3강에는 임시 소방시설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